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100억 부자들, 자수성가형 부자 100인이 공개하는 대한민국 신흥부자의 모든 것, 이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의 100억 부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많은 부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길 수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1장 100억 부자, 그들은 누구인가? 10페이지를 보면 부자는 돈 문제에 예민하지만 돈을 쫓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관계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인다. 부자는 정보에 민감해 그 정보를 쥔 사람을 가까이 하며 귀동냥을 한다. 신문이나 잡지 등을 두루 섭렵하며 경제의 큰 흐름을 인지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에 투자의 대상과 규모를 정한다고 합니다. 26페이지에는 부자는 경험적 낙관론자라고 해요. 현실에서 체득한 경험을 갖추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재도전하거나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실패를 해도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스스로 다른 방도를 찾는다고 해요. 27페이지에는 부자는 신용을 중시하는데 그들은 말과 시간 약속 등 자신이 뱉은 말에는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신뢰를 매우 중시한다고 해요. 31페이지에는 부자는 배움에 적극적이다. 특히 돈을 굴리는 것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보인다. 백화점 문화센터의 재테크 강좌, 대학원 세미나 등 각종 투자 설명회에 자식을 데리고 다니거나 투자할 상황이 생기면 투자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게 한다고 합니다. 자수성가형 부자일수록 자식에게 자산을 물려주기보다 그들 스스로 부를 쌓도록 유도하려는 경향을 보인대요. 자식이 배우고 싶다는 것은 무엇이든 뒷바라지하고 성인이 되면 돈 굴리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변두리 지역에 대형 할인점 그리고 병원, 편의점이 2개 이상 모이는 곳은 부동산 시세가 크게 뛴다고 해요. 유통사들이 매장을 낼 때는 상권을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데요. 돈을 투자하는 만큼 사전에 소비자의 흐름과 동향을 확인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40페이지에는 부자 되기 10계명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공인중개사와 친해져라. 투자 정보를 얻기 쉬워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은행을 이용하라. 투자할 때 은행 대출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자를 존경하고 인정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 사람과 함께 투자하라. 이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큰 호재가 있는 지역은 장기 투자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싼 게 비지떡이다. 여유가 되면 비싼 곳에 투자해야 수익률도 오른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인맥과 신뢰를 쌓아라. 아홉 번째는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10번, 열 번째로는 부채도 자산이다 라고 나와요. 2장, 그들은 어떻게 100억 부자가 되었을까 나오는 건데요. 53페이지에는 부자는 투자할 때는 은행과 상담하고 부동산을 살 때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핀다고 해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곳이어서 어떤 업종이라도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상가를 세놓을 때 내가 원하는 업종을 고를 수도 있대요. 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보면 큰 길보다 골목길을 지름길로 택하는 곳도 있대요. 그런 곳은 골목에 있는 상가 건물이 투자 대상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56페이지,
쪼들리는 생활에 익숙해지기. 부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둥으로 한대요. 하나는 돈을 쓰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잣돈을 모아서 자산의 기반을 다지는 건데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번 달부터 수입의 일정 부분을 뚝 잘라 저축하라고 합니다. 400만 원을 번다면 과감히 200만 원을 저축하고 200만 원으로 살아라. 혹은 100만 원을 저축하고 300만 원으로 살아라. 이렇게 나와요. 61페이지에는 종잣돈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은 부동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전세 수요가 많은 아파트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전세금이 매입 가격의 50%에서 60%를 넘어서는 아파트에 투자하고 40%를 밑도는 아파트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세 시장의 변화를 주시를 하고요. 전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래요. 매매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급매물이나 경매도 좋은 종잣돈 마련 방법인데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물건이 쏟아지죠. 그거를 20%에서 30% 싸게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비싼 값에 팔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옷가게나 슈퍼마켓보다는 편의점이나 병원을 임대 계약하면 건물을 팔 때 웃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매물은 부동산 시세가 떨어질 때 사는 편이 유리하고요. 이런 시기에 경매 물건을 사면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공매 물건을 선택할 때는 상가 건물이라면 상가의 면적을 따져볼 것이라고 나오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하는 면적은 등기부 등본산에 기재된 수치이기 때문에 현장과 차이가 날 수도 있대요. 체납된 관리비나 임차인이 있는지 꼭 살펴보라고 하고요. 때때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66페이지에는 청개구리 전략이라고 나오는데요. IMF가 터졌었잖아요. 그때 부동산이 끝없이 추락하다 보니까 더 내려갈 것을 염려해서 헐값에 팔아치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어떤 부자는 경매에 나온 공장 부지를 30% 가격에 사기도 했다고 합니다. 70페이지를 보면 부자는 돈 냄새를 잘 맡는 부류라고 하는데요. 항상 투자가 수익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는 해요. 근데 잘못 판단해서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실패를 경험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투자에서는 실패율을 낮추는 사람이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77페이지를 보면 부자가 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 배우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79페이지를 보면 부자가 되려면 세금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절세,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만 세금을 회피한다면 다음 투자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합니다. 3장, 100억 부자가 사는 법. 여기는 100페이지를 보면 부자는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105페이지에는 부자는 한 달 생활비 중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 자녀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부자는 자녀 교육에 관한 한 뭉칫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부터 피아노, 스포츠, 미술 등 예체능 수업까지 개인 과외를 붙이고요. 가능하다면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으로 보내서 영어나 스페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부자의 주 수입원은 임대 수익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다다 DNC 최익종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부동산 컨설팅을 할 때 좀 도움을 주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도움을
보상을 주는지,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자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3장까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4장 하고 5장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